한국, 일본과 너무 똑같아 전세 대출이 있어서 더 위험할 수도. 지금 집을 산 사람들은 20, 30년 안에는 다 쪽박을 차지만 32평이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뒤면 2024니까 205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792만인데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게 서울의 유동인구가는 계속 1000만이에요. 1000만인데. 근데 이제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많이 감소하잖아요. 이때 통계치로 제가 보니까 인구 한 15% 정도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계청 수치인데 그 통계청 수치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중도적, 부정적 시나리오 세 가지를 두는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볼 때 주택시장 정책이 잘 맞춰지면 2, 30년 뒤니까 다시 주택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이 추세로 이어진다면 지금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 연구죠. 근데 각자 다 틀린 연구들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2004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40년 뒤에 한국 부동산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40년. 그러니까 206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뒤로 늘려놨어요. 그 얘기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에 자꾸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결정적으로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요. 전 세계 나라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두꺼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꽤 돼요, 양이. 근데 제가 거기에 기억에 남는 건 이겁니다. 약간 비아냥대틀한 표현도 들어있어요. 보고서에. 데이터가 거의 완벽합니다. OECD하고 IMF하고 한국하고 다 갔다가 총합해가지고 출생률 문제 앞으로 이런 걸 다 표시하는데 데이터 그래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내용에 대한 분석의 요점이 겁니다. 한국 군인 징집 얘기 나오잖아요. 모병제 50만은 이미 꺾였고 이 추세면은 몇십 년 뒤엔 군인이 없는 이런 분위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다른 분석이 출생률 막 해놓고 한국의 유모차가 팔리는 양에서 아기들한테 팔리는 게 10만 대라고 하면 반려견한테 팔리는 게 13만 대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것보다 반려견 이런 개념이 해외 시각에서 이걸 비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장래 발전성에 대해서 좋게 보나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이 자꾸 뛰는 거예요. 그런 보고서가 자꾸 나오니까. 물론 경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보고서들이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IMF, OECD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작년 5월에는 이코노미스트가 일면에다 썼잖아요. 일면에다. 한국, 일본과 너무 똑같아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이 있어서 더 위험할 수도. 그 기사를 보고 한국에 투자할까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얀마에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도를 어떻게 접하냐면 한국에 어디에 해외가 들어왔다. 투자 유치했다. 아프리카도 해외에서 투자합니다. 유치하고. 생각 잘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생각이 정부의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민이잖아요, 이민. 우리나라 민족성상 이민에 미국하고 틀리잖아요, 환경이. 그거하고 못 메꾸거든요. 이민 온 사람들이 뭔 돈이 있다고 10억, 20억짜리 집을 삽니까? 페이 좋아서 왔는데. 이게 갭이 생겨서 순간적으로 한국이 위험한 때가 올 것 같다는 얘기가 이거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통계청 보고도. 그래서 드릴 말씀은 저는 죽고 없을지 모르지만 일본이 집값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액티브한 어떤 DNA가 없잖아요, 걔들은.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리어 20, 30년 뒤에는 정말 제2의 도약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집값이 걱정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아기를 낳을 것이고 제2의 우리 뛰어난 유전자들의 새 출발이 올 거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집을 산 사람들은 20, 30년 안에는 다 쪽박을 차지만 3, 40년 뒤에 사기 시작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겪어왔던 이 융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사이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통계청 자료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보도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 결혼 쌍수가 저희 결혼할 때요 30년이거든 딱 결혼할 때 30살 기준으로 볼 때 저희 때 한 40만에서 50만 쌍 결혼했어요. 지금 20만 쌍이에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뒤에 10만 쌍이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8년 뒤에 10만 쌍, 12만 쌍을 빡 잘라냅니다. 출생률 저하가 급격하게 되다 보니까 30년 동안 출생률 저하보다 지금 더 그 15년 사이는 더 줄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저는 2032년 미리 말씀드릴게요. 2032년에 그 마음쯤 해가지고 그럼 6년,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 2, 3년 전에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그때가 12만, 13만이니까 결혼쌍이 20만 쌍에서 15만으로 줄었을 때니까 느낌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40만에서 30만 될 때는 15년이 걸렸는데 20만에서 15만 되는 게 3~4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15년이 3~4년밖에 안 걸린 거는 사이클이 엄청 짧아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석들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럼 4~5년 뒤에 무슨 보도들이 뜰까요? 한 번 의식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요. 1번 버블 터지는 것처럼 우린 안 터지더라도 결혼쌍이 10만 쌍이면 집이 몇 개가 필요해요? 10만 개면 돼요. 그러면 지금 50만 개 지을 능력인데 건설회사 40만 개 지을 능력은 정리돼야 되죠? 그 사람들 어디 가요?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까? 로봇 시대인데? 이런 변화들이 급격하게 올 것이다. 그래서 40년 뒤는 어쩌면 다행인 게 고령자들이 많이 또 돌아가시잖아요. 인구는 막 줄어서 뭐 기존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비용이 들겠지만 집값 걱정 좀 없어질 것 같다. 그 한국은 교통을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집값 뭐 말씀 주신 게 결론은 729만, 200만인데 수도권의 인구도 줄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럼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의 그림이 저는 없겠지만 분명히 바뀔 것이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2030, 40분들은 정신줄 잘 챙기시고 미래를 예측하시고 부동산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완전히 있죠. 지금 아시겠지만 가격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32평에서 25평으로 오는데 지금 신혼부부들이 왜 25평을 가죠? 가격이 비싸니까요. 자, 지금 서울의 대부분 신축 다 32평이면 뭐 분양가 12억, 15억, 강남은 17억, 20억 하거든요. 그럼 신혼부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25평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20억짜리는 17억, 10억짜리는 8억. 그건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격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25평을 내려온 거지.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18평을 내려오겠죠, 국평이. 국평의 의미가 뭐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거잖아요. 가격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럼 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국평이 32평으로 다시 또 바뀌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셔라. 그래서 지금의 국평이 25평이라는 얘기는 자, 32평은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국민이 사는 평이 국평이잖아요.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못 사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국민평이 25평이라고 프레임을 살짝 또 리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마시고 집값이 너무 더티하게 비싸서 국민평이 부득이하게 25평을 된 거지. 정부나 기득권들이 똑바로 정치를 하면 국평이 32평이 맞습니다. 왜? 전 세계 평균 1인당 점유율의 선진국의 그 사이즈하고도 비슷하게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홍콩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왕이면 25평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산율이 제가 보니까 저희 때만 해도 아기 둘은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가 기본도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방도 좋은 데가 하나 정도거든요. 그러면 30년 뒤엔 반토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32평이 가격이 안 내려오고 계속 비싸다라면 굳이 32평을 갈 필요가 있나요? 그 와중에 또 요즘은 또 설계가 잘 돼가지고요. 25평이 이렇게 좀 확장하고 이러면 32평하고 똑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25평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이 우리가 일본처럼 어떤 일이 있어서 확 조정되지 않는 한 제가 볼 땐 수요도 다 25평으로 갈 겁니다. 왜? 뒤에 오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무슨 로또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제일 빨리 접근하는 게 뭐예요?
18평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기가 있다 생각하면 25평이 딱 맞죠. 30평은 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25평이 주요 수요의 어떤 대부분이 거기서 이루어질 거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25평이 30평보다 전체 볼륨에서 보면 비중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건설사들이 아마 27평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 25, 26, 32평 같은 27평 이래가지고 최대한 그 사이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게 아니면 23평도 나올 것 같아요. 23에서 27에서 그래야 지금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면 현재 신규 수요들이 접근할 수 있는 딱 금액대거든요. 뭐 그런 프레임을 생각하시면 주택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 한 당분간은 25평에서 23평에서 27평이 국평이 되겠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뭐 10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일견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의 2022년도 수도분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7천만 원 이하가 72%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하가 55%입니다. 그럼 서울의 유주택자가 몇 프로죠? 50%, 무주택자가 50%입니다. 어바웃으로 5대 5거든요, 지금. 아마 지금 무주택자가 더 많을 겁니다. 한 52%될 겁니다. 유주택자가 한 48% 왔다 갔다 하거든요, 50에서. 그러면 7천만 원 이하가 7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소득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7천만 원이요. 월 수령액이 세금 빼고 다 빼고 470만 원입니다. 이 위아래입니다. 470만 원이면 2023년도 법원의 최저 생계비 기준이 얼마냐면요. 2인 가구가 206만 원, 3인 가구 268만 원입니다. 그러면 3인 가구로 가정할게요. 7천이면은 뭐 젊은 분도 있겠지만 뭐 연봉 4, 5천에 시작해가지고 40, 50 되면 이제 7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적으로 7천 잡다 치면 이분들은 이미 비율로 따지면 70%니까 벌써 집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산 분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6천 이하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470인데 그러면 450으로 볼게요. 450인데 2인 가구면은 200만 원 빼면 250만 원 남아요. 1년 보면 얼마예요? 2,500, 500 더하면 3천 모아요. 10년 보면 얼마예요? 3억이에요. 이자 계산하면 한 3억, 8천, 4억 나와요. 그럼 4억 돈 모았어요. 10년 해가지고. 30살에 결혼해서 40이 됐어요. 4억 갖고 뭐 하죠? 집을 사요? 12억 힘들죠. 힘든데 무리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없잖아요. 살 사람이. 그러면 그 중에 40%는 뭐예요? 연봉 5천이 아니라 4천, 3천 이하예요. 이분들은 주택 구매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는 거고요. 40%를 빼면 유효수요, 잠재수요면서 유효수요가 지금 거의 없죠. 딱 계산해 보시면. 살 사람은 다 샀고 진짜 연봉 5천, 6천 인분들이 집을 살려면 모든 걸 끌어모아야 진짜 겨우 살까 말까 하게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이란 말이에요. 수도권에. 그럼 이 가격이 과연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안 붙으니까 거래량이 안 붙잖아요. 투자 수요, 투기 수요는 붙잖아요. 왜? 이미 영끌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차익이 났어요. 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지금. 어떤 데는 15억이 된 거예요. 6, 7년 만에. 서울 수도권이. 그럼 10억이 생겼으니 약간 5억, 7억 무리해서 가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버틸 수가 있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좋게 얘기하면 스텝 바이 스텝, 나쁘게 하면 자뻑? 벌었으니까 무리해서 갈 수 있어. 여기서 물릴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가면 자 뒤에 사줄 사람이 있나요? 가격 벌써 대충 보면 저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1인 가구는요 78%가 연봉 다 4천, 5천 이하예요. 그럼 1인 가구 중에 살 분들은 이미 거의 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미 다 샀다고 봐요. 그러면 1인 가구 중에 거의 다 샀다는 얘기는 이건 되죠. 신규 취업하는 사람들 중에 1인 가구가 돼서 서울에 와가지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숫자를 계산하면 되겠죠. 혼자 1인 가구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처음부터 7천 주는 데는 극히 없고요. 대기업도 다 4,500, 5천에서 시작하거든요. 1등에서 5등은 한 6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6천이라도 실수령은 350, 400밖에 안 돼요. 집 못 사요, 이것도 1인 가구도. 근데 그 비율이 몇 프로예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량이 적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100만 가구가 늘어났자
10만 가구만 실수요자다. 가능하다. 빼면 나머지들은 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도 꽤 많을 텐데 정부가 사다리 역할을 해줄 이걸 갖다가 집값 상승에다 붙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거리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넓어지고 있지만 그 거리가 다 4, 50분, 1시간 거리거든요. 교통체계만 잘 갖춰지면 굳이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시다 보면 수도권 가시다 보면 다 논밭이잖아요. 여기서 평택을 가든 뭐 일산을 가든 중간중간에 막 논밭 많잖아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집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의 기득권, 토건적 마피아, 모피아들이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놨다고 봐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이 의식들이 깨서 여론이 새로 변곡점이 나올 때가 됐다고 좀 봐요. 99대 1 뭐 이렇게 예전에 그 월가에서 피켓 시위 했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 아니면 기성세대들한테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정말 망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인 인구 때문에 집값이 늘어난다 이 얘기 떠드는 사람들 누구예요? 투자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뭐 매몰될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값이 안정되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좋은 삶이 기다립니다. 집에 퍼부을 돈을, 이자 돈을, 은행 돌 돈을 안 주고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주식을 하던, 기업에 투자를 하던, 자기 생활에 쓰던, 자기 생활에 쓰면은 내수가 살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자영업지 살고. 서로 반목 안 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사회 풍토가 될 거고, 주식에 투자해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본이 되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선순환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미 전 세계에서 증명됐잖아요. 거기다 대고 1인 가구 얘기하는 거, 정말 그분들은 물론 자기가 업을 하니까 그 논리를 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라면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전세사기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기성세대고 짐승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런 얘기는 좀 접어둬야 하지 않나 때가 좀 말씀드려 봅니다. 1인 가구가 돼서 집값이 버틸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인간이 할 도리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큰 변혁기를 맞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저도 베이비부머의 마지막인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2030 사원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부모님하고 살았고 당연히 모셨고 심하면 자식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3대가. 그러다 보니까 40평, 60평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그 막 생기는 과도기 한 2, 3년이 지나면서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바뀌는 중에 라이프 스타일 바뀐 것도 있죠.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는 건 또 아니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패턴이 들어오고 예전에는 가족에서 희망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레저를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도구가 많이 생겼어요. 영화를 봐도 되고 뭐 넷플릭스 뭐 죽을 때까지 봐도 다 못 볼 거려 아마. 이런 대체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희노애락의 대체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그 확장, 가족의 확장, 종족의 확장 이런 개념보다는 자기의 삶의 행복 이런 쪽에 이제 패러다임이 살짝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때부터 벌어진 게 뭐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만약에 자제를 결혼시키잖아요. 이 자식은 애 낳을 생각이 없거나 많으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평을 가지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이 애기 둘이 만약에 시집장가를 갔다. 그러면 갑자기 45평에 둘이 남게 돼요. 근데 살아본 분은 아시겠지만 45평, 50평 넘어가면 썰렁합니다. 둘이 있으면. 정말 썰렁합니다. 혼자 살면 더 썰렁하고. 물론 강아지나 반려견은 그래서 요새 강아지 반려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죠. 그럼 그 큰 집은 누가 살까요? 확률적으로 1대, 2대, 3대 아버님 모시고 신혼부부 있고 애기 있는 요 세대가 잠시 머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요가 저희 때가 피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도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으니 그 다음 세대가 우리처럼 똑같이 집을 다 사고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결혼상이 50만이었는데 지금은 30만이라 했잖아요. 20만이죠 지금. 그럼 이미 줄었잖아요 수요가.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는 어떨까요? 더 줄겠죠.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 그게 집값 하방 압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관리비는 많이 나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리비가 요즘은 좀 뭐 AI가 발전해서 좀 차이는 많지 않지만 60평하고 30평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대형 평형은 앞으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대형 평형은 유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수요 중에서 다세대랄까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세대 이런 세대층이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새로 짓는 것들 보면 예전에는 40평에서 50평, 60평을 막 많을 때 20, 30%까지 지었어요. 전체 물량 중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은 분양하는 추세를 보면요. 벌써 한 5%, 10% 줄어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 평형은 투자 대상으로는 조금 적합하진 않다. 하시려면 25, 34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드릴 말씀은 그 손정웅이라고 손흥민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은 맨날 뉴스 보면은 막 근심돼요. 주택가가 상승한다 막 이러면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 보시면 만약에 20살인 분이 계세요. 뭘 걱정하십니까?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집값은 자동으로 30년 여러분이 결혼하시거나 40대 될 때 집값은 지금보다 제가 볼 때 내려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제분들은 또 걱정 안 해도 되죠. 이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거거든요. 이런 걸 넓게 보시면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뭐가 보일까요? 아, 집값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면 지금은 임차로. 다만 한국에서 임차제도만 그럼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임차제도가 좀 안정적이면 나는 무조건 임대로 살 텐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는 그걸 균형을 맞춰서 임차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자꾸 유엔에서 자꾸 야단 맞고 있거든요. 임차제도가 불안하다고. 이걸 잘 되면 제가 볼 때 우리 옹달책방 2030 세대분들은 지금 막 조급해하거나 집값이 오른다고 막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나라가 제대로 공공주택 분양을 싸게 할 것이고 신혼부부 청약 뭐 이런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을 안 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특히 공공분양주택은 나라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요. 저금리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택지가 이미 많다고 그랬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사이에 공공분양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암만 경기가 안 좋아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조금 그거는 공격적으로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당첨이 되시고 나서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80%에 대해서 융자를 받을 때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그거를 잘 계산하시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80%가 작은 금액이 아니고 그 와중에 만약에 분양률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아마 또 정책 금리를 줄 겁니다. 좀 저렴하게 저금리로 좀 공격적으로 접하시면 될 것 같고 40, 50대 분들은 지금은 전혀 무리하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무주택으로 계시다라면 이왕이면 조금 전세값을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요즘은 2+2는 약간 좀 정착화되는 단계라서 일부러 막 내쫓고 집 팔아먹고 이런 나쁜 임대인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에 산다고 쳤을 때 4년 뒤에 10%, 10% 오르는 거는 제가 볼 땐 편하게 사시면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주택 가격이 여러분, 그러니까 해외에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PRI라고. 이 주택 가격 대비해서 내가 1년에 내는 임대료의 비율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표를 어떻게 주냐면 이게 15, 그러니까 15년 동안 낸 임대료가 집값하고 같으면 임대를 사나 집에 들어가 사나 똑같습니다. 그럼 왜냐면 미국은 보유세가 좀 세요. 그 비용하고 집의 감가상각을 따지니까 임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만약에 25다. 그럼 임대료를 25년치를 내야 집값이 나온다면 이건 비싼 거예요.
미국의 관점은 그래요. 그래서 수치를 15에서 넘으면 조심하라고 20 넘으면 임대를 사세요라고 권유를 해요. 아예 가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근데 대한민국 지금 서울 수도권은요 다 20 넘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거품이 껴있다라고 말씀드리고 40, 50대 분들은 그 임대로 사실 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집을 이번에 신규 분양을 받았어요. 주택가격이 10년, 15년 뒤에 올라야 되잖아요. 안 오를 때를 전제를 한 시나리오, 오를 때를 한 시나리오, 내릴 때 시나리오 3개 놓으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임대로 살았을 때 오를 때 손해가 있잖아요. 오른 값만큼. 똑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내려가면 세이브가 많죠. 근데 비용 면에서 임대로 사는 게 훨씬 똑같은 값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훨씬 싸요. 거기서 판단하시면 편안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진짜 임대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는 어떤 로마 시대에도 그런 거 했습니다. 이미. 그런 수준으로 안정적인 임차 보호제도를 한다라면 제가 볼 땐 40, 50, 60 분들은 급하게 뭐 집 사가지고 뭐 차익 난게야지 이거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좀 긴 텀으로 말씀드린 3가지 시나리오를 맞추셔가지고 PRR 지수 좀 계산해 보시면 여기 임대료가 한 달에 300인데 그러면 3,600 나오잖아요. 10년이면 3억 6천이잖아요. 15년이면은 한 4억 5천 5억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8억이야. 그럼 임대료 살아도 돈 계산하면 집값이 오르면 다행인데 내리면 훨씬 이득이겠죠?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그럼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그 계산을 하다가 병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투자도, 뭐 투기도, 임대도, 뭐 아무것도 못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부동산 때문에 부부간에 절대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시려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너 때문에 집을 못 샀네. 너 때문에 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는 싸우시면 안 돼요. 그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을 한 번 놓치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심 잃지 마시고 이 수단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잘 사는 거잖아요. 그걸 항상 두시면 다툼이 없습니다. 최근에 다투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제가 많이 상담을 받아요. 고민이라고 어렵게 샀는데 집값이 좀 안 올라가니까 좀 다툼이 있고 막 이런가 봐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 행복하려고 산 건데 그죠? 이 부분 초심 잃지 마셔라. 가족과 사랑을 다 챙기시고 건강까지 챙기시면 분명히 좋은 때가 올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